2025년 여름, 한국은 역대급 폭염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발효되며 하루에도 수십 명이 열사병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길에서 쓰러지는 시민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온이 무려 5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닥쳤고 수천 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가며 실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3분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혹은 내 가족, 혹은 내가 열사병에 걸렸다면 딱 3분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 3분이 지나면 뇌 손상, 혼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실제 열사병 대응 지침과 함께 3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응급조치, 그리고 한의학이 제시하는 회복과 예방의 핵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위는 그냥 참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단순한 갈증이나 피로처럼 느껴지는 증상이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으로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온이 33도를 넘는 상태에서 습도까지 높아질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단 10분 만에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이 바로 열사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행동요령으로 열사병 발생 시 3분 안에 시행해야 할 응급조치를 발표하고 실제 현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골든타임 3분.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한낮의 아파트 단지 벤치. 그늘이라 생각했던 공간에서도 한 중년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더위 때문이라며 얼음물이나 부채를 찾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래서 더더욱 사전 지식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골든타임 3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열사병 행동 강령. 첫째, 시원한 장소로 즉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쓰러진 환자가 더 이상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그늘이 있는 곳이나 에어컨이 작동 중인 실내로 옮겼습니다. 직사광선 아래에 더 오래 두면 체온은 급격히 상승해 뇌, 간, 신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반응 여부를 확인했고 반응이 없거나 언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고온에 의한 의식 저하, 열사병 의심, 40도 이상의 고열 등의 표현으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체온을 낮추기 위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였습니다. 해당 부위에 찬물에 적신 수건을 대거나 얼음팩이 있을 경우 직접 접촉시켜 체온을 떨어뜨렸습니다. 수건이 없을 경우에는 물로 적신 손수건이나 천이라도 최대한 활용했고 부채나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 증발식 냉각을 시도했습니다. 넷째,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단, 의식이 불명확하거나 구토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기도로 넘어가 질식 위험이 있어 절대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3분 이내에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행동이 1분만 늦어져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사병은 단순한 탈수나 피로가 아니라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었습니다. 해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체온 상승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대처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서로 인한 병, 즉 서병이라 부르며 심한 더위로 인해 인체의 진액이 손상되고 열이 심장과 정신에 몰려 기운이 빠져나가는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열사병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운과 수분의 조화가 깨진 상태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한의학적 대응법, 기운과 진액을 보충했습니다. 피로와 갈증이 반복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한방차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연잎차는 갈증 해소와 열 내림 효과가 뛰어나 여름철 대표적인 청양차로 꼽혔습니다. 맹문동차는 폐와 위의 진액을 보충해주며 갈증과 입마름 완화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증상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40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경련과 혼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호탕, 안궁우황환 등의 처방이 쓰이기도 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자가 복용이 아니라 전문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2025년 여름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인체 생존을 위협하는 고온 재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열사병 환자와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더위는 남의 일이 아니었고 미리 알고 바로 행동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70대 노인이 낮 시간대 바치를 하다 의식을 잃고 발견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폭염의 패턴이 이전보다 더욱 급작스럽고 잔인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전에 열사병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지 더웠을 뿐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다는 말로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사병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각한 열사병 증상,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 갈증, 어지럼증 등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신경계 이상 증상이 동반되면 중증 열사병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붉고 건조하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태, 맥박이 빠르면서도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증상,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혼란, 무기력감,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신경학적 이상, 구토, 발작, 심지어는 의식소실과 혼수. 이러한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골든타임 3분 내 조치가 더욱 절실했고 동시에 119에 즉시 신고한 후 병원으로의 이송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응급처치는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며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했습니다. 취약계층, 더 위험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땀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갈증 인지 능력이 낮아 체온 상승에 둔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아무도 모르게 방 안에서 고열 상태로 방치될 위험이 컸습니다. 냉방기기를 절약하거나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노출만으로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야외 체험학습, 캠프 활동, 놀이터 활동 중 보호자가 잠시만 주의를 놓쳐도 열사병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내방치 사고는 10분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임산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이들 역시 체온 조절과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더 쉽게 탈진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일상 속 실전 요령. 폭염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환경재난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었던 여름철 무더위 대응 팁입니다. 무더위 쉼터 활용하기. 동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복지관 등은 누구나 들어가 쉴 수 있는 공공 무더위 쉼터로 운영됐습니다. 위치는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나 행안부 무더위 지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출 시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 양산, 쿨스카프, 선크림, 물병을 챙겼습니다. 옷은 되도록 땀 배출이 잘 되는 기능성 원단으로 선택했습니다. 기상정보 수시 확인. 기상청 앱이나 TV 뉴스를 통해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일정 조율에 활용했습니다. 냉찜질 아이템 비치, 얼음팩, 물티슈, 쿨스프레이 등을 평소에도 준비해두고 응급 상황 시에는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데 사용했습니다. 무더위는 자연현상이었지만 대응은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속에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지키는 책임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가족과 이웃, 아이와 어르신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에는 조금 더 민감한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열사병은 빠르게 조치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 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고 몸속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까지는 긴 시간과 정교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2025년처럼 극단적인 폭염이 반복되는 해에는 동일인이 같은 여름 동안 열사병에 2번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온에 노출되면 두 번째는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열사병 환자의 병원 치료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환자가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의료진은 가장 먼저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고 체내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혈액검사와 뇌신장 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이미 체내 단백질이 변성되고 조직 괴사가 시작될 수 있어 빠른 냉각 조치와 전해질 보충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냉각 방법은 상태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미온수 또는 얼음물에 적신 타월을 반복적으로 교체하거나 고속 냉각 장비를 통해 혈액을 외부에서 식히는 방식도 적용됐습니다. 구토나 의식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용 산소와 정맥수액이 투여되었고 심한 경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이어졌습니다. 환자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바로 퇴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사병 이후에는 신장 기능 저하, 근육 손상, 전해질 불균형, 고열 후유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며칠 후에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 이틀 이상의 경과 관찰이 권장되었습니다. 열사병 후유증, 이렇게 남았습니다. 회복 후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두통,
어지럼증,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 근육통 및 운동 능력 저하,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악화, 탈수 후유증, 감정 기복. 이러한 후유증은 초기 대응이 늦었거나 회복 이후 적절한 생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이후에도 후회복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열사병 회복을 위한 생활관리 루틴. 1점, 체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회복 후 첫 일주일은 체온이 다시 오르지 않도록 하루 23회 체온을 측정하고 고온 환경을 피했습니다. 에어컨 실내에 오래 있을 경우에도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가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2점,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물만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이온 음료나 전해질 보충제를 함께 섭취했습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여름철 수분 식품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점,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열사병 후 기초 체력은 급격히 저하된 상태이므로 최소 2주간은 무리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하루 79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회복에 중요했습니다. 4점, 과음, 흡연, 카페인 섭취를 자제했습니다. 이러한 자극 물질은 회복 중인 심장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회복기 동안은 삼가야 했습니다. 5점, 고령자와 어린이는 병원 퇴원 이후에도 주기적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주변 이웃이나 지자체 복지관을 통해 상태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열사병 대응법과 회복관리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사병은 3분 안의 행동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질환이며 병원 이후의 관리와 회복 역시 생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도 이런 정보를 꼭 알아야 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여름을 위한 생활 꿀팁과 검증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은 미리 아는 사람이 지킵니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요. 이상 더원 21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